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주민들은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지난 35년간 사용했고 앞으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사용하게 될 송전선로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송전선로의 지중화 예상 사업비 230억 원이 기업이나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 섣불리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군은 지자체의 사업비 50%를 부담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사례처럼 5년 후라든가 그 얘기만 약속만 있다고 하면야 어느 정도 이제 감수해야지 그 부분은. 옛 서천화력발전소가 사용한 서면 송전선로는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데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5년간 받았던 피해를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전선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중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지난 2019년 한국전력 대전 충남본부와 서천군이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 시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2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도출됐습니다. 한전은 물가 상승률과 토지 보상비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는 이보다 더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9년도에 저희가 한번 지중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철도 부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중부발전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철도 부지 외에 이제 사유지가 가는 것은 요거 금액은 그 용지에 대한 비용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면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에 의거해 사업비의 50%를 서천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주민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천군은 홍원마을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군이 직면한 재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나 공사비 이 부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안을. 또한 지중화율 최하위 수준인 충남도는 지중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전국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대응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거. 앞으로 이제 변화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한편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으로만 2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 토지 보상 등의 비용은 따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기준 재정 자립도가 13.9%인 충남 서천군은 사업 추진에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대전 충남본부는 지난 2019년 서천군 서면의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 피해 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성지도 확인,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검토한 후 표준 단가를 적용해 지중화 예상 사업비로 23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서면 송전선로가 옥산과 대천 변전소로 각 2회선씩 4회선이 1.2km 길이로 지나가다 보니 지중화 공법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구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회선 네. 케이블로 하면은 뭐 12개의 케이블 이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땅에다 그냥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네모 박스 모양의 그 터널식으로 이제 밑에 지하에다가 쭉 그 구조물을 먼저 설치를 해요. 설치해서 그 안에 이제 케이블을 놓는 건데 그 전력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표준 단가는 이전 연도에 유사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금액 실적의 평균 금액으로 매년 새롭게 측정하기 때문에 현재 표준 단가를 적용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서면 송전선로는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와 사유지인 논과 밭 등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조사 당시 사유지 12필지 이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와 보상 비용 측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과 공사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사유지가 한 12필지에서 많게는 16필지 정도 있어요. 승낙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보상 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까운 전북 군산시는 서해초교에서 서군산 변전소의 송전철탑 6기와 송전선 1.25km를 지중화하는 데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군산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70억인데 그 시랑 한전이랑 5대5 비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1.2km인 서면 송전선로와 비슷한 길이지만 군산시의 경우 4개 케이블이 지나가는 등 사업 규모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면 송전선로 지중화에 2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9년 기준 재정 자립도 9%, 2020년 기준 13.9% 등 열악한 서천군의 재정 상태로는 섣불리 사업 추진에 발을 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시 외에 추진된 사례가 적어 쉽게 해결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 권종련 에너지팀장은 서천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타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충남도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현행 킬로와트당 0.3원이 부과되는데 이 세율이 낮아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KBS가 충남방송국 설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일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KBS가 조직 내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도는 충남방송국 설립 프로젝트팀을 조직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도가 KBS 충남방송국 유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KBS 충남방송국 추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올해 KBS가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은 지난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조치로 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전환의 시기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는 충남방송국을 기존 전파 송출 기능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뉴미디어 시대 지역 방송국의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도와 KBS 본사 간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에서도 충남방송국 설립 프로젝트팀을 조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올해 1월부터 이산에 지역 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하고 가칭 충남방송국 설립을 주요 과제로 또한 내부의 충남방송국을 기존의 전파 송출 기능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뉴미디어 시대 지역방송국의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팀은 충남방송국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유태식 이상선 KBS 충남방송국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대표 등과 청와대를 방문해 KBS 충남방송국 설립 촉구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방송국 설립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도 소재 기업인 금강 웰빙푸드와 대원커머스, 국제ST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마스크 총 3만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금강 웰빙푸드는 천안 소재 바른 먹거리 기업으로 400만 원 상당의 3중 덴탈 마스크 6,000장을 기부했습니다. 대원커머스는 예산 소재 마스크 제조 기업으로 260만 원 상당의 덴탈 마스크 2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논산 소재 시설물 전문 기업 국제ST는 25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기부받은 마스크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 서천 지역의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공개한 2020 충청남도 청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천군의 인구 대비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비율은 19.9%를 나타냈는데요. 충남 평균인 32.3%와 비교해도 10% 이상 낮고 38.5%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천안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군은 지역 환경상 청년 인구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년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대학 유치, 청년 주거 공급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충남도가 공개한 2020 충청남도 청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천군의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19.9%로 도내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군의 총 인구수는 5만 1,826명, 이 가운데 청년 인구수는 1,33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남성이 6,158명, 여성이 4,175명으로 성비는 145.7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의 청년 인구 평균 비율은 32.3%입니다. 도내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천안시는 38.5%로 총 인구수 67만 9,743명 중 청년 인구수는 26만 1,658명으로 집계돼 서천군 대비 1.9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천군에 이어 청년 인구 비율 하위권 지역으로는 부여군 20.8%, 청량군 21.5%, 태안군 22.6%, 예산군 23.6% 순입니다. 지난해 전입한 청년 인구는 1,364명, 전출한 청년 인구는 1,909명으로 54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출 사유를 보면 취업, 직장 이전 등 직업 관련 824명, 결혼, 분가 등 가족 관련 431명, 주택 구입, 계약 만료 등 주택 관련 294명, 진학, 자녀 교육 등 교육 관련 219명,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주거 환경 관련 51명 등입니다. 군의 청년 인구 이동 비율은 마이너스 5.3%로 청량군 마이너스 6.2%, 부여군 마이너스 6.1%, 금산군 마이너스 5.3%에 이어 도내 12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4월까지 59.6%, 같은 해 10월까지는 59.5%를 나타냈습니다. 출산율은 여성 인구 1000명당 평균 1.047명으로 8위를 기록, 도내 중위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소유 청년 비율의 경우 군은 9.5%로 전체 12위를 기록했으며 금산군 8.5%, 공주시 8.6%, 청량군 8.8%와 함께 하위권입니다. 관내 외국인 청년은 전체 1,431명, 이 중 베트남이 3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267명, 중국 101명, 캄보디아 3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도내 7개 군단위 여건 조사 결과 유일하게 서천군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환경상 청년 인구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타시군의 경우 산업단지가 비교적 안정화돼 있지만 관내 장안국가 산업단지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은 장안국가 산단과 연계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 유치에 따라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관내 청년 주거 지업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과 그 주거 비용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을 꾸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임대주택이 대거 공급이 될 것이고 주거비 지원도 더 현실화돼서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 코로나19 추가 지역 감염이 지난 4일 이후 1명으로 집계되는 등 소강 상태를 보여 시내버스와 보건소가 정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서천군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기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는 모두 31명이며 지난 4일 이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지역 감염에 의한 검사 인원은 11,680명으로 이 중 11,64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 치료 중인 인원은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관련 확진자 속출로 지난달 24일부터 단축 운행에 들어갔던 버스도 지난 6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오후 8시 전후 야간 시간대에 일부 노선을 단축 운행해왔으나 지난 5일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운전기사들이 복귀하면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전기사 5명이 완치돼 복귀하기 전까지 임시기사를 고용해 버스를 운행합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로 업무를 중단했던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도 지난 4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진료, 예방접종, 재증명 발급검사, 건강증진 업무 등 진료민원 업무를 실시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폭설과 한파에 따라 지난 7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제설 등 대설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일 서천 지역의 적설량은 11cm, 최고 풍속은 27m/s, 최저기온은 영하 10.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일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군은 비상근무반을 가동, 비상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점 대처 사항으로는 종천 농어촌도로 207호, 지방도 611호, 군도 1호 등 결빙 취약 지역 7개 구간을 중심으로 덤프, 굴삭기, 제설기 등 장비 43대와 공무원 등 인력 29명, 염화칼슘 240톤, 소금 180톤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향후 대설 피해 대비 재난 문자, 마을 방송 261개소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성우 서천군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팀장은 군의 조치에 따라 주민분들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난문자 가거든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시골까지 다 못 하니까 저희는 좀 어렵지만 집 앞에는 본인들이 좀 제설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군은 향후 한파특보가 주말까지 지속될 것을 고려해 주말간 한파대응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올해 후계농업 경영인의 농업자금 2차 보전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1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1년 이하인 사람으로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사업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3억 원이며 연리 2%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의 후계농업 경영인 영농 정착률은 98.3%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발간된 서천의 독립운동사에 역사 연구성과와 함께 숨겨진 독립운동가 44명이 실렸습니다. 국채보상기성회를 주도했으나 활동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송당 김성희 선생의 활동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서천인의 독립운동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전개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서천소방서가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는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끝으로 충남 서천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천 재림교회 10만 원, 장항교회 총남신도회, 주식회사 해전산업 50만 원, 해양선박, 서천 신진건설, 서천약국, 서천인호건설, 한국생활개선서 100만 원, 동문이동 행정복지센터 110만 원, 서천군 소방서 이용 150만 원, 서천군 전기협회 200만 원, 민국 레미콘 300만 원, 김창호님 500만 원,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 5,06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MG 새마을금고 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